네, 오늘 조간신문 같이 읽어보시죠. 부자들의 경제신문을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엠니스타 김성훈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 동결 소식. 6월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 신호 있잖아요. 네. 국내도 아까 뭐 6월 얘기도 나오고 7월, 10월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힌트 얻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벌써부터 사실은 금리 역전 현상이 이어지면서 외국인들의 이탈 자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제 이탈 자금 쪽으로 이제 자금 이동이 될 수 네. 있다라는 예, 우려감도 예. 굉장히 많았습니다만은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고용률이라든가 이 취업자 수 부진이 나오면서 금리의 동결 이어짐 현상이 하반기에도 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좀 네네. 지배적인데요. 일단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도 이제 계속해서 단행이 돼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의 인상 속도의 비례율도 계속 유지가 네. 되면서 자금의 이탈을 조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그렇군요.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황사 있고요. 미세먼지 나쁨이래요. 네, 저희 경제신문에서는 조간신문에서는 네. 날씨도 같이 알려드리는데요. 마스크 챙기세요. 보실 수 있고요. 지금 4만 점포 시대 편의점 소식을 듣습니다. 편의점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경쟁은 심해지고 이익은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점주 상생 비용 증가 등으로 출점 심리가 위축이 돼서 수년간 고성장세를 이어가면서 4만 점포 시대를 연 편의점이지만 올해 들어서 계속 위축 나타내고 있는데 주가 흐름은 어떤가요? 주가 흐름도 사실 반등 이제 저점 바닥권이라는 얘기는 많지만 반등에 그렇게 우호적인 주가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점포 수가 이제 한 4만 점포, 매출은 당연히 계속돼서 뭐 업사이드를 유지하겠지만은 이익단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점원의 뭐 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네네. 그런 부분의 효과 때문이라도 영업이익단은 계속적인 감소 우려감이 그렇군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점포의 이런 지원금, 정부의 지원금 문제라는 것이 빨리 이제 그 해결이 돼야 그런 굉장히 이제 우호적인 환경으로 우리가 예상을 했던 1인 간편식 증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이슈가 나타나려면 네. 사실 손익분기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지원금에 대한 흐름이 나온 다음에 우리가 그런 GS 리테일이라든가 이런 편의점 관련주를 네.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등 좀 나오지만 1분기 이익이 일제히 그 감소세고요. BJBF 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29% 감소고요. GS 리테일 역시 37%이 감소, 이익이 계속 감소세. 그래서 추저 심리 위축으로 본격적인 이익 감소 국면에 든 게 아니냐라는 우려 한번 주가 흐름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넘어갈까요? 네. 여러분 이제 분기 배당, 중간 배당 이제 시즌이 곧 돌아오잖아요. 이번 중간 배당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기업들이 중간 배당을 작년보다 증가시키고요. 그리고 배당의 규모도 더 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표 하나를 보실게요. 중간 배당의 규모를 증가시킨 기업은 에솔과 한원시스템, 쌍용야매고요. 신규로 2분기 중간 배당을 실시한 기업은 롯데케미칼, SKC, 두산, 메디톡스입니다. 지난해 비슷한 수준의 배당을 한 기업들도 여러 가지 중간 배당의 서프라이즈 예상하는 그 종목들이 롯데 계열사들입니다. 주주 환원 정책의 확대 기조가 감안해서 중간 배당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 배당 수익률이 0.17에서 올해 0.26, 이 확대로 봤을 때 일단 분기 배당 계획의 배당 확대 가능성 매우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SK이노베이션 주목하고 있고요. 동아소시홀딩스도 주목을 하고 있어요. 김성훈 팀장님 주목하는 중간 배당 기업은요? 저는 뭐 항상 작년부터도 포스코에 대해서 뭐 중간 배당이 워낙에 좀 꾸준히 나오는 기업이라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SK이노베이션도 네. 좀 자세히 보자라는 판단을 작년부터 내려드렸는데 이렇게 좀 중간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들의 평균 배당 수익률을 봤더니요. 우리 이 기말 평균 배당 이제 코스피 상장사의 배당 수익률은 1.4%. 근데 예상으로 1.3보다는 좀 높아졌지만 네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 배당의 기업들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무려 4.4%니까 네. 코스피 평균 배당 수익률의 거의 한
3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도 있습니다. 중간 배당 기업들을 이제 매수해서 갖고 가면은 뭐 배당 재테크를 하는 예. 이제 투자자분들, 배테크입니까? 예.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금 수익률보다 네, 월등한 일단 수익률을 높으니까. 기록하고 있고요. 뭐 예. 주가의 상승에 뭐 제외하자면 뭐 그래서 최근 들어서 중간 배당을 주는 기업들에게도 사실 긍정적인 효과로 기억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이제 주식 투자도 시세 차익보다는 배당을 중시하기 때문에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의 관심도도 높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네. 계기로 발전될 수 있는 중간 배당 기업이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간 배당을 도입한 기업들이 늘고 기존 기업들도 중간 배당을 증가시키면서 일단은 그 배당의 이익 그 수익률만으로도 이 배당 재테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관심이 증폭되고 있으니 중간 배당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꼭 주목해봐야 할 게 어제부터 이제 심상치 않게 오르는 IT입니다. 재시동을 걸 수 있을까? 그동안 IT 외국인들의 외면을 받아와서 IT들이 많이 눌렸는데요. 어제는 대형주도 올랐지만 반도체 중소형주도 어제 일제히 올랐습니다. 뭐 원익 IPS 등이요. 자, 그럼 코스닥의 반도체 업종 지수의 최근 6개월간의 추이를 보실게요.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한 5%가량 올랐습니다. 올 초 대비해서는 8% 떨어졌고 이달 들어서는 5% 가까이 반등했다. 야, 이것을 봤을 때 최근의 반등이 뚜렷한 거죠. 원익 IPS, 테스, PSK, SK머티리얼즈,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자, 이들 종목들 공통점이요.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어제부터 반등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테스, 유진테크, SK머티리얼즈는 올해 들어서 뭐 30% 떨어졌고 26% 떨어졌고 뭐 17% 떨어졌고 고점 대비 이렇게 떨어져서 그동안에 시름을 많이 주었는데 자 다시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 나서고 IT 대형주 어제 SK하이닉스 사상 최고가 삼성전자 다시 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IT 외면을 다시금 좀 관심으로 이끌어도 될까요? 네, 먼저 SK 하이닉스의 흐름을 한번 보자면 최근 들어서 모바일 디램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서버용 디램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수요가 워낙에 좋으니까 디램 가격을 올려도 팔리는 구조가 계속 이어지면서 SK하이닉스 영업단이 계속 좋아지면서 부품주들까지 흐름을 이어가는데 사실 우리가 말하는 대형주들보다 앞서서 이제 부품주 얘기를 했지만 부품주의 그 주가는 오히려 하락폭이 워낙에 컸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짚어드리면 예전에 이제 증설이 먼저 진행이 되면 증설에 따른 장비를 먼저 도입하는 것이 우선인데 증설 부분이 예상보다 좀 더디게 나오면서 거기에 관련된 장비주들이 수주 측면에서도 이연되는 이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예상 실적 대비해서 뭐 잘 나왔어도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먼저 하락을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상승폭이 일단 대형주 대비해서 뭐 재작년부터도 월등하게 이어졌었기 때문에 그런 밸류적인 부담에 따른 또 우리가 차익 실현 매물도 좀 존재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의 SK하이닉스의 그리고 삼성전자의 반등 국면을 봤을 때는 이제부터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원익 IPS라든지 테스라든지 낙폭 과대주 위주로 좀 장기보다는 단기적인 플레이로. 아니 팀장님 시청자들의 그 의견은요 차가워요. 그러니까 볼게요. 언제는 반도체 사양 산업이고 미국에서 담합 소송이니 하면서 안 좋다라고 하더니 이제 좋은 건가요? 라는 질문. 뭘 자꾸 간대. 개인들한테 물량 떠넘기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 어제 기관들이 이렇게 사더니 개인들에게 떠넘기려고라고 회의적인 목소리.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흐름에서 맥락으로 보자면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일단 그 한동안 뺏겼던 대장 자리에 이 바이오주의 수급이 한번 그 한동안 온기를 붙여줬다가 지금은 사실 코스닥 이제 시총 상위군들의 뭐 제약 바이오주가 많지만은 그러한 대장 자리를 다시 이끌어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근데 그 필요한 것들이 실적이 수반되는 제가 말할 때는 IT 부품주가 다시 그 왕자 자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체주로 봤을 때는 뭐 남북 경협주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수반된 우리 반도체 장비주 쪽에 이 하반기에 매기를 좀 더 붙여줄 수 있는 수급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가자 반도체 장비주일까요?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단기적으로 원익 IPS 실적 추정치 하향 위험이 낮다.
lat대요. 테스, PSK 등이 유망하다라고 봤고요. 장기적으로는 상저하고 실적이 예상되는 SK머티리얼즈,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등을 추천 종목으로 올려놨습니다. 반도체 장비주였고요. 오늘 특징주 신고가 종목 볼게요. 신세계가 52주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4월에 면세점의 깜짝 매출 어느 정도이냐면요. 전년 대비 71.4% 성장률을 나타냈대요. 호텔신라는 워낙에 최근에 주가가 워낙 좋았고요. 4월에 면세점 매출에 15억 달러 이상 증가. 4월에 외국인 면세 매출, 외국인 면세 방문 고객 모두 100%, 62% 각각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실적, 매출에 뒷받침되니 주가도 오르고 있네요. 네네. 먼저 이제 신세계 주가, 이제 백화점 관련 이제 소비 주가가 먼저 올랐고, 그 다음에 호텔신라가 이제 면세점 관련주로서의 반등을 줬다면, 이제 제가 이제 뭐 이 두 가지 종목 제외하고는 화장품주의 주가,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이런 주가에 주목하자면, 오늘 연기금에서도 5월 달에 가장 크게 매수했던 종목 상위 클래스가 이제 아모레퍼시픽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본격적으로 4월에 중국 관광객 입국자 수가 동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8% 이상 증가가 되는 상황이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본격적인 증가라고 생각하는 하반기, 일단 8월에서부터 이제 9월까지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일단 중국인 관광객들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요. 단체 비자라든지 그리고 온라인 상품 판매라든지 전세기 증편의 그런 세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조치가 이제 풀릴 경우에 한국에서의 이런 관광객들이 들어오기까지 약 2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크게 4개 지역, 뭐 충칭이라든가 충칭이 네네. 추가돼 있죠. 그래서 4개 지역의 한국 관광객들의 그런 이 패키지 상품이 열리면서 이제 그것들이 실적으로 이연되기까지는 제가 하반기 봐도 본격 하반기 반등? 본격 반등이 그래요. 2분기보다는 제가 봤을 땐 3분기 네. 정도를 한번 보시는 게 네. 중요하다. 근데 주가는 먼저 좀 그러네요. 반응을 움직이고 하겠죠. 있네요. 그렇죠. 자, 면세 네. 그동안 차가웠다라고 하는데 외면받았다라고 하는데 매출 고객들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하반기 더 기대해 볼게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신고가 정보까지요. 부자들의 경제신문 읽는다 함께했습니다.